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천년간 내려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4가지 약속. 제11장. 3번째 약속. 추측하지 마라. 3번째 약속은 추측하지 마라이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것에 대해 추측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우리가 추측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이라고 맹세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추측하면서 그것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런 다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감정적인 독설을 퍼붓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측할 때마다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이유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추측하고 오해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온 모든 슬픔과 문제는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다. 잠시 동안 이 말의 진실성을 생각해 보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쟁탈전은 모두 어떤 일을 추측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모든 지옥의 꿈은 전부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단지 어떤 일에 대해 추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정의 독이 쌓인다. 험담은 대개 추측한 내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옥의 꿈속에서는 험담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자 서로에게 독을 퍼뜨리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두려워서 추측을 하고 또 그 추측이 맞다고 믿는다. 그런 다음 자신의 추측이 옳다는 것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틀린 것으로 만드느라 애를 쓴다. 제멋대로 추측하기보다는 명쾌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태도다. 추측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미토테가 수많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사사건건 오해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우리 앞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는다. 또 현실적인 근거도 없이 환상에 빠지는 버릇이 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환상 속에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추측한다. 그러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환상은 물거품처럼 깨지고 우리는 그제야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쇼핑몰을 걷다가
우연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자. 그 사람은 당신을 돌아보고 미소를 지은 다음 당신 곁을 떠난다. 그런데 이 미소 하나를 두고 당신은 온갖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측을 바탕으로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환상의 세계를 믿고 싶어 하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단순한 추측에서 커다란 환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좋아해. 이제 당신은 속으로 온갖 관계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환상의 세계에서 당신은 결혼까지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환상의 세계는 당신 마음속에, 당신 개인의 꿈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추측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원흉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애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넘겨짚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다가 그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던 것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몹시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알았어야 했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애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면서 당신 애인도 당신과 같은 식으로 결혼을 생각한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당신은 당신 짐작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다. 이것 때문에 무수한 갈등이 일어나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보면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는데도 남편은 그 이유를 모른다. 아마도 이것은 아내가 제멋대로 추측한 결과일 것이다. 남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주 잘 안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마치 남편이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나 있다는 듯이. 그리고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른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제멋대로 추측하는 행위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오해를 야기한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 생각을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넘겨짚는 수가 있다. 그들이 우리를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마땅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입고 투덜거린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줬어야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측에 추측을 더하는 바람에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은 퍽 흥미진진하다. 사람들은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어 한다. 우리 주변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만큼 우리가 알고 싶고 궁금하여 질문할 것도 많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저 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하는 이유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추측한다. 만일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대신하기 위해 추측을 한다. 심지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조차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제멋대로 추측하고 그 추측을 믿어버린다. 이렇게 온갖 종류의 추측이 난무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들은 대체로 순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는데 동의했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자신이 옳다고 가정하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파괴하기까지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보고 있다고 추측한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우리처럼 심판하고 학대한다고 짐작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가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우리를 심판하고 희생양으로 삼으며 우리를 학대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남들이 우리를 거부할 기회도 갖기 전에 일찌감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부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도 추측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내적 갈등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짐작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자.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아마도 당신은 특정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은 새벽 6시 12분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글귀를 읽으며 수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저에게 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저 비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거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자 주변에서 넌 진짜 숫자에는 젬병이구나. 이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까? 저는 지금 그렇게 말한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수학 방정식은 몰라도 동계사는 월등히 잘하는 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그 말들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되긴 했지만 이 글귀를 읽으며 그 상처는 결국 그 말들을 나 스스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임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인이 되며 그 말들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 되묻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어릴 적 상처되는 말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진실도 아닌 평가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 그 말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